네, 시스템으로 시장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 또 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뭐 어제, 그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쪽은 좀 쳐다보지도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중심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코스닥 쪽에 종목 분산의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어제는 또 코스닥 쪽의 흐름이 단기 과열권의 흐름이니까 따라가지는 마시고 여기서는 일부러 좀 이익 실현해라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장은요,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이제는 물리는 장으로 약간 바뀌었어요. 이 부분들을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서치를 해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거래소 시장은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난번 QE3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한번 갭상승의 흐름을 보였죠. 그 갭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부분들을 결국은 메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그게 1950선인데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다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저가 매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쪽에서 가령 물려있는 분들의 경우는 여기서는 따라서 팔지 마시고요. 다만 이번에 또 반등이 들어오면 거기서는 물량을 좀 정리하는 관점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오늘 코스닥이 5일선을 강하게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코스닥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과열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쉬겠다. 근데 너무 쉬는 흐름이 좀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상대적으로는 많이 빠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경우는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고 했다라면 오늘 구간에서는 좀 저가 매수로 들어가도 크게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가 이제 관건이네요. MTS 관심주 중에서 단기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종목군들 어떤 종목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장이 지금은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뭐 매수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매수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현금을 갖고서 관망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시세 흐름을 보시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라간 가운데서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사면 결국 물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새롭게 바닥권 형성하는 종목들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보면은요. JW 중해신약이라든지 화신, 뭐 인프라웨어, 삼익 THK, 신풍제약, 대한약품,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잡히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방어형 성격의 이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라는 거거든요. 그 밖에 이제 메가스타디라든지 K맥, 오성 LSD, 리드코프 이런 종목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오늘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요. 어저께 이제 장대 양선을 주고 난 다음에 오늘은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오늘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관심을 좀 기울여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신이 이제 어저께 제가 11,400원 추천을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 오늘 아까 12,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화신 같은 경우도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화신 같은 경우에도 5일 이동평에서는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어제 가령 11,400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5일선 추세선을 보고서요. 이제 이게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들고 가도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인프라웨어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삼익 THC 같은 경우는 거래가 적은데 거래가 적은 대신에 상당히 방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삼익 THK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의 경우 주목을 하시 바라겠고요. 그 밖에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대한약품 이렇게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시세들이 약간 불안하니까 방어형 성격의 종목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보시기 바라겠고요. 메가스타디가요. 어저께 크게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오늘 좀 5일선까지 왔거든요. 일단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짜리에서는 다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면서 5일 이동평에서는 손절선으로 정해놓고 5일선 근방에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 포인트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K맥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시세 흐름이 최근에 이제 흐름 속에서 약간 위아래 등락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K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추세 흐름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K맥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새롭게 잡히는 종목들의 경우가 이제 오성 LSD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지금은요. 이제는 바닥권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을 상대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기가 이동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오성 LST 같은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밖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리드코프 같은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드코프 같은 경우도 최근의 시대 흐름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의 흐름을 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장중 기준으로 이제 강하게 세우는 쪽에서는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리드코퍼 같은 경우는 최근의 시장의 흐름과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들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오성 LST를 짚어주셨는데 어제 특히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좀 테마가 오랜만에 형성이 되면서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군들이 오늘 또 시세가 다 꺾였어요. 넥솔론도 크게 내리고 있고 신성솔라에너지도 8% 이상 밀리고 있는데 오성 LST만 그래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성 LST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의 거래를 죽였다가 어제하고 오늘 곳에서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러니까 다른 그 태양광 관련주들의 경우도 최근에 많이 빠진 가운데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래가 급격하게 붙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꾸준히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태양광 쪽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OCI를 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세가 확인되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중기적인 종목도 볼까요? 중기 종목에 있어서는 늘 수익이 좀 많이 안 나는 경향이 있는데 MTS 관심주로 오늘은 어떤 종목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꾸준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이제 뭐 대형 우량주 이렇게 접근하시면은요 지금 장은 오히려 손에 더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저 최근에 이제 그 우리 MTS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중기 관심주들의 경우, 그러니까 대형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형주는 지금 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뭐 자동차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것들 통해서 지금은 시세의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서 접근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리는 종목이 한진이죠. 그러니까 대형주 섹터에서도요. 제가 이제 한진만 그 최근에는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그 대형 섹터 종목들의 경우가 우하향의 흐름을 보이거나 지금 추세 지지선이 이탈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상향의 패턴을 이어나가는 몇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뭐 저점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 쪽에서는 한진이 최적화된 종목이다. 지금 거래량이 오늘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가운데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견에서는 뭐 이런 가격대, 현재 21,3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가격대에서 사놓고 기다려도 충분히 시세를 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CJ ENM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측면 속에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보면 S1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이렇게 시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지금 뭐 신규로 매수가 들어가기는 뭐 부담스럽겠지만은 S1 같은 경우에도 흐름은 뭐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경우도 20일 이동평균선짜리는 뭐 저가 매수 포인트로 견제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이나 S1 모두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그 종목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전문가님의 포트도 좀 볼까요? 공개를 해주시죠. 저희도 포트가 그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MTS 2호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이 3,300만 원이에요. 즉 이게 5천만 원짜리 계좌인데 지금 현금 비중을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 60%까지 다 늘려놨어요. MTS 2호가 지금 3,300만 원이고 MTS 3호가 1억짜리 계좌인데 지금 8,2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중요한 게요. 지금은 막 달려 들어가고서 수익을 낼 장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계좌 관리라는 측면 속에서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 비중이 한 60%, 6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부분적으로 한 15% 정도는 지금 매수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실지 궁금해지는데 추천주 한 종목 들려주시죠. 네, 아까 잠깐 뭐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인프라웨어입니다. 인프라웨어인데요. 그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시세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 종목의 경우도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종목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기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을 이제 보자라는 말씀드리는데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도 그 올 초에 이 종목이 얼마입니까? 한 16,000원, 7,000원대를 기록했다가 지금 8,000원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는 회사거든요.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이 나는 가운데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거래를 죽였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거래를 형성시키고 일단은 추세가 살아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골라내야 될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테마주들이 막 불을 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는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서 시세가 형성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 시세가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위에 꼬리를 맞았어요. 근데 꼬리를 맞았는데 추세를 깨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요. 8,050원입니다. 8,05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9,500원.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7,800원을 잡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인프라웨어를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시장은 1954선입니다. 지금 장중 저점을 또 낮춘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장 초반에 방향수 탐색을 하다가 매도로 방향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지금 2,500개 이상 출회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좀 위축이 되면서 계류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매 동향, 기관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